엑스레이 매번 찍어도 정말 괜찮은가요? 보다 안전합니다. 요즘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참 자주 찍죠. 그런데 솔직히 무섭지 않으세요? 이거 방사선인데 자꾸 찍어도 되는 건가? 특히 어린이나 소아의 보호자분이거나 임산부면 걱정이 더 크시죠. 엑스레이를 어느 정도 찍어도 되는지, 엑스레이가 정말 위험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방사선과 비교하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진짜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된다면 정답을 찾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마취통증학과 전문의 유재혁입니다. 진료실에서요, 그런 얘기 매주 듣는데요. 선생님, 요즘 엑스레이 너무 자주 찍는 거 아니에요? 혹시 찍을 때마다 암이 걸릴까봐 두렵진 않으세요? 근데 말입니다. 엑스레이 무조건 무서워해야만 할까요? 방사선은 겁낼 게 아니라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과학으로 무장한 엑스레이 걱정 끝내는 시간입니다. 가시죠. 알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엑스레이 방사선 진짜 괜찮은 건가요? 웬만한 경우엔 진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진료보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말이 이거예요. 엑스레이 여기서 또 찍어도 되나요? 저번에도 찍었는데요. 근데 그럴 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 한 번 찍는 엑스레이가요, 비행기를 한 번 탔을 때 노출되는 방사선보다 훨씬 약합니다. 자, 보세요. 단순 가슴 엑스레이를 한 번 찍으면요, 대략 0.02mSv 정도가 노출됩니다. 뒤에 단위를 빼고 말하자면 단순 가슴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는 0.02가 노출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1년 동안 자연 속에서 받는 방사선의 양이 얼마냐? 평균 3입니다. 심지어 비행기 한 번을 타도 방사선에 노출돼요. 서울에서 뉴욕 왕복 비행기를 타면 0.1에서 0.2 정도. 그리고 바나나 하나에도 방사선 물질이 들어있어서 0.0001 정도 노출됩니다. 그리고 진짜 위험하다고 알려진 수치는요, ICRP 기준으로 따르면 100mSv 이상이 노출됐을 때 암 발생률이 0.5% 정도 증가한다고 해요. 그럼 엑스레이를 몇 번 찍어야 100mSv가 나오냐? 1000번이에요. 1000번이요. 매일 찍어도 몇 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솔직히 방사선이라는 말이 딱 들리면 괜히 좀 무섭고 움츠러들잖아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걱정하는 거지 실제 위험이 아닐 수 있어요. 의료용 엑스레이, 특히 요즘에는 디지털 장비들이 방사선 양이 예전보다 훨씬 줄었고요. 또 병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방사선 검사는 IAEA나 WHO, ICRP 같은 국제기구의 권고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나 방사선사가 괜히 엑스레이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경우에만 아주 낮은 선량으로 찍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걱정이라면요, 그 걱정이 병을 더 키울 수도 있어요. 불필요한 걱정은 내려놓고 꼭 필요한 검사엔 믿고 맡기세요. 엑스레이 안 찍으면 안 되나요? 엑스레이를 안 찍으면 중요한 병을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은 60대 여성 환자분이 허리가 아프다고 오셨어요. 앉을 때건 일어났을 때건 찌릿한 통증이 오신다는 거예요. 단순 근육통인가 이렇게 생각하셨지만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척추 압박골절이 딱 있었죠. 본인은 아무 충격이 없었다고 했는데 골다공증이 너무 심해서 그냥 허리가 무너진 거였어요. 엑스레이는 골절, 심장질환, 폐질환, 장염, 관절질환, 척추질환 등 아주 다양한 질환의 기본 검사로 쓰이게 됩니다. 정말 다양한 문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본적인 검사인 거죠. 엑스레이를 빼고 진료한다는 건 의사한테 눈을 감고 진료하세요 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게다가 진료 시간은 짧은데 만약 영상을 보지 않고 약만 처방해서 우리가 진단을 놓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무조건 다 찍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도 딱 필요한 경우에만 찍습니다. 근데 찍을지 말지 판단이 애매할 때는 찍고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상 없이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냥 좀 아프다고 폐렴을 넘기거나 골절을 지나치거나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때에는 엑스레이 무조건 걱정할 것이 아니라 고마운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그럼 누가 조심해야 하나요? 어린이, 청소년,
임산부는 확실히 조심해야 합니다. 소아 환자를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이 많아요. 애가 아직 어리니까 방사선 안 찍는 게 좋죠. 임산부는 더 민감해요. 특히 임신 초기에는 태아한테 영향이 있으면 어떡하죠? 묻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소아나 태아는 세포 분열이 활발해서 방사선에 정말 민감합니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 따르면 생식선이나 골수, 유방, 폐, 대장 같은 조직은 방사선 감수성이 특히 높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엑스레이를 시행할 때 납 가리개를 꼭 씌우고 가능하면 초음파나 MRI 같은 검사를 대체로 진행합니다. 성인은 방사선에 노출돼도 그 영향이 비교적 적지만 아직 성장 중인 아이들이나 태아는 세포가 왕성하게 분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양의 방사선을 맞아도 영향을 훨씬 많이 받아요. 이건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CT나 펫CT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필요할 때만 찍고 의사도 최대한 낮은 선량, 짧은 노출, 대체 검사 우선 다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걱정되신다면요, 임산부, 어린이, 청소년들과 그 보호자분들은 꼭 의사한테 질문하세요. 정말 꼭 필요한 검사인가요? 그럼 대부분의 의료진은 정확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엑스레이 한두 번 찍는다고 암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연 방사선이나 비행기를 타거나 심지어 바나나를 먹을 때도 우리는 방사선에 노출되고 있어요. 그래도 소아와 임산부는 예외입니다. 이런 분들은 엑스레이를 찍을 때 꼭 주의하시고요. 필요할 때 제대로 진단하려면 엑스레이가 꼭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 뼈의 집 정말 튼튼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증 싹 유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